예, 오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왜 개인들이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매번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이 사진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이게 오늘 순매수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지금 선물까지 합쳐서 거의 1조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반면에 외국인은 또 과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도 누적으로 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내일 모레가 만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제가 길게 써놨습니다만 이거 다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써놨어도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다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블로그나 여기 쓴 글은 아니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단타에 그러니까 올인을 안 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 주식시장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토토 내기가 우리가 축구라는 그 자체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축구의 그 결과를 보고 돈을 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토는 반드시 승부 조작이 있어야만 그들이 큰 금액을 먹기 때문에 보통의 분위기랑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들이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주된 스킬이고요. 상위 포직자는 외국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동학개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근데 저처럼 선물 포지션을 늘 확인하신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물은 2020년도에 외국인 상방이었잖아요. 그죠? 중간에 약간 하방이었는데 백신 발표 전에 갑자기 상방으로 턱턱 바꾸더니 상승하게 될 때는 상당한 상방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부터는 하방이 계속 우위였고요. 별로 플러스로도 잘 전환을 안 했어요. 누적으로. 보신 분들 아시죠? 그것도 잠깐 플러스 됐다가 또 다시 크게 하방을 치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으로 3,300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또 무슨 뭐 월가에 대한 뭐 그러한 뭐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파생으로 장난쳐가지고 과징금 문 것만 여러 건이 됩니다. 그런 거에 증거를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선물 누적이 작을 때 말고 적어도 누적 3조 이상일 경우에 적중도는 한 80% 이상이 되는데 그 틀리는 20%도 큰 손해는 아니에요. 조금 손해 보거나 아니면 그냥 큰 이득이 아니라는 거지. 외국인이 3년 동안 선물로 만기 때 큰 손해 보고 나간 기억이 없는데요. 늘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더라고요. 오를 것 같으면 상방으로 가고. 단 딱 하나 안 맞았던 게 작년 1분기 때 잘 안 맞았죠. 근데 1분기는 롤오버를 감안했다면 그냥 그 전해까지 계속 선물이 상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롤오버 물량이 꽤 상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는 과정이어서 근데 그래도 약간은 하락했잖아요. 그죠? 크게 하락. 그러니까는 그때가 마이너스 4조 원이었는 마이너스 4조 원에 비해서 조금 덜 하락했을 뿐이지 그때도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 자체를 파는 동안에도 선물의 상방일 경우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쌓이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외국인이 팔면서도 지수를 높여서 그들이 높은 금액으로 빠져나가기 원했을 때 재작년 가을처럼 백신으로 퉁쳐서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팔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2008년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반론이 하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 동학개미들이 매수했는데 왜 올랐냐 하실 건데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개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도 있지만 탑3에 곳보스가 있었고 곳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면은 개인들 매수가 사실은 그 많이 차감됩니다. 매수 의미가. 그러니까는 2020년은 주식 자체로도 개인들은 소폭의 승리지 큰 승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곳보스로 너무 많이 베팅했다가 백신 개발하면서 당해버렸거든요. 개인들이.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곳보스에 올인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 있죠. 물론 이제 제가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삼성전자 매수 많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개인이 매수한 거 좋은 게 아니라고 그 얘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 선물은 외국인이 상방 그 당시 선물 하방 기관이 쳤거든요.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개인이 곳보스가 많았다는 것까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고요. 아마 그것까지 알았으면 조금 더 그 당시 조금 더 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물 상방으로
외국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백신 그 발표 전에 그 전까지 하방이었어요. 하방을 좀 가져가다가 갑자기 상방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늘 인버스 올인은 장기 추세 깨진 다음에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죠. 그래서 거의 그 모든 걸 나중에 다 분석하고 해보면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외국인 승리예요. 그냥 뭐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냥 외국인 승리예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분들도 작년에 하락함으로써 별 재미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나마 나스닥을 조금 더 일찍 잡으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좀 재미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나스닥이 당할 차례라 지금 근데 개인들은 오히려 나스닥으로 몰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것만 하나 알려드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게 외국인 콜옵션 풋옵션 포지션인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지수가 이거는 그냥 들으실 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지금 얼마냐? 345 부근이죠 지금. 지수가 여기에 있는데 외국인이 풋옵션 어디서 많이 쳤냐? 더 낮은 가격에서도 많이 쳐놨다는 거죠. 이거보단 조금 높습니다. 여기 단가를 더해서 요거보단 좀 높은 가격이긴 한데 더해지니까. 그러니까는 현 가격 이게 그러니까 선물 옵션 합성 그래프 그러니까 풋옵션과 콜옵션은 외국인이 어느 가격대에 많이 쳤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많이 올라도 아니고 많이 떨어져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풋콜이 양쪽에 모이면은 어느 가격 주위에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그러니까는 깊게 들어가면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지금은 외국인이 무조건 많이 하락할수록 옵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지금 그런 포지션이란 거죠.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선물 옵션을 합성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HTS마다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좀 잘렸는데 그냥 대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걸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외국인은 많이 지수가 하락할수록 이득이다. 선물 옵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선물이고요. 선물은 여기 이 가격 이하만 돼도 하고 제가 좀 겁나는 게 옵션이 이 가격 아래 여기가 얼마냐면 그냥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340 아래일 거예요. 아마 330 몇인가 그 아래일 거예요. 그 아래부터는 옵션 이득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옵션을 친 외국인이 월가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월가 쪽에서 이미 뭐 이틀간 큰 폭의 하락을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한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1%만 움직여도 옵션의 이득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개인들은 어떻게 오늘 거하게 상방으로 달려들었는데 이들이 만약 단타라면 손해를 보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는 외국인이 이렇게 베팅하면은 만기 날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뭐 크게 하락 않더라도 크게 반등 안 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가격 근처에만 해도 지금 선물은 이득 옵션은 손해가 나는데 여기 써있죠.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래도 400억 넘는 이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현 가격에서만 마감시켜도요. 근데 단 하나 변수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오늘 대거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들어왔어요. 그죠? 1조 2천억, 1조 2,600억이나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근월물, 내일 모레 만기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그 다음 월물, 9월 만기께 있거든요. 다음 회차 토토로 들어온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일이랑 모레 만약에 크게 지수가 하락 안 한다면 어쩌면 이 오늘 물량은 다음 회차, 그러면 롤오버가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롤오버가 크다는 걸 감안하고 다음을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연 여기에 표기되는 거는 근월물만 표기되는지 아니면 다음 월물 것까지 다 합산해서 표기되는지 이걸 제가 알기 위해서 여러모로 물어봤는데 정답을 제시해 준 사람은 없었고 제 아는 사람 중에 조금 그 경제학과 나오고 이런 기금 운용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좀 꽤 큰 보험사에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친구 말로는 합산해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 친구 말로는. 근데 그 친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로지 근월물 물량인지 아니면은 다음 월물까지 합친 건지 그래서 롤오버를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복잡하죠. 여기에 대해 더 설명드리려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거 하시는 분도 아니고 단타쟁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단기로 승리하는 경우는 정말 어렵다. 이걸까지 꿰차고 있어야 그나마 단타에서 성공 가능한데 단타 고수 중에 이런 얘기 한 사람 제가 스톡백 카페님 말고는 그 외 몇 분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단타 고수라는 사람 2007년, 2008년에 잠깐 유명했다가 그동안 어디서 하는지 조용히 있다가 또 화랑장만 되면 기어 나와가지고 TV 어디 출연해가지고 단타 고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수익률 그러고는 뭐 맞는 카페 보니까 새로 네이버 카페 새로 만들었던데요. 재작년인가 그런 사람 어떻게 믿어요? 저는 정말 그 수많은 단타 고수라고 날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안 믿고요. 스톡백 카페니 딱 한 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도 그분한테 배운 거고요. 저는 단타 투자자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중단기 투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하는데 저는 매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0배 이상 오른 테슬라나 아니면은 적자 종목도 피해야 되고 분식회 의심되는 셀트리온이나 뭐 CJ 그런 애들 삼성바이오 그런 거 다 피하시고 PER, PBR이 너무 고평가된 애들은 잘못 건드리면은 닷컴 버블 때 12세 20년간 본전 회복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피하시고 그냥 PER가 PER에서 저평가 국가의 실적을 꾸준히 10년 이상 실적을 흑자낸 기업을 꾸준히 장투하거나 정식 투자하는 것 외에는 개인들이 여기서 성공할 길은 거의 없다. 아니면 아주 타고난 단타에 정말 운 좋은 그런 피를 가진 사람 외에는 없다. 정말 간단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12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어느 시기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그냥 외국인들의 재물이 되는 길밖에 없다. 네, 이상입니다.